오늘 논의를 위해 세 분의 교육 관련 전문가 모셨는데요. 먼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강두구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두구입니다. 자, 그리고 광주교대 전 총장이셨고요. 현재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도 맡고 계신 광주교대 교육학과 박남기 교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회장은 12월로 끝났습니다. 아, 끝나셨습니까? 2020년까지만 네. 회장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또 고3 담임을 맡으셨고요. 여러모로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주실 안산 동산고등학교의 고3곤 교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3곤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예. 교육 현장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변화를 좀 겪고 있다라고 느끼셨는지. 사실 작년에는 사상 초유로 4월 달에 계약을, 그것도 온라인 계약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학교 교육의 주체인 교사 그리고 학생, 학부모가 모두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육 격차가 더 벌어졌고 이 돌봄 공백, 학습 공백이 커졌다라는 거.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래 교육이 앞당겨졌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학교 현장의 모습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제 교육부가 등교 수업을 그래도 확대는 해보겠다라고 네. 하는 걸 하면서 말씀하신 격차 해소와 미래 교육을 앞당기는 문제에 대해서 올해 또 상당히 방점을 두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요. 이런 이제 올해의 어떤 정책 기조 같은 것에서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하시는지, 뭐 가장 눈에 띄는 어떤 측면들이 뭘까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강덕구 의원님 어떠세요? 예. 저는 뭐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겠다. 그리고 미래 교육을 위해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네. 그리고 우리 뒤처지는 학생들이 없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눈에 가장 띄는 건 역시 등교 수업 확대다. 제가 21대 교육위로 국회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내내 지속적으로 제기한 이슈가 교육 격차입니다. 근데 여러 이 데이터를 보면 교육 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 이 온라인 수업, 다시 말하면 비대면 수업으로 이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격차를 줄이려면 등교 수업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이 대부분 설문조사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동시에 등교 수업 확대를 위해서 기간제 교사 2,000명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박 교수님께서 광주교대 총장도 지내셨지만 수도권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산천이나 오천이나 이런 데는 기간제 교사를 현실적으로 구하는 것도 힘들고요. 초등학교는 교사 라이센스가 교사 자격증이 없으면 기간제 교사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현실성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 외곽 지역은 현실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가 어렵다. 또 정책이 현실에 입각한 정책이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려운 지역에 가면 그 아이들이 밥 굶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급식 지원을 못 받으니까 어려운 아이들은 혼자 다 해결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보고 혼자 다 해결하라는 게 말이 되나요? 예. 예? 교과부는 이 절박함을, 절실함을 모르는 거예요. 교육부입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등교 선택권은 20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체험학습이랑 연결해서 20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0일 정도 이렇게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등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미 했습니다. 서울도 세종시도 30여일 이미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교 선택권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더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를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다가 공문 하나만 보내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지역교육청의 재량권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교육자치라는 입장에서 그리고 교육 환경이 다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서 탄력성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 기억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략 맞을 겁니다. 사립은 일주일에 4.1일 수업
했고 공립은 1.91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알아봤더니 긴급 돌봄 형태로 사립은 계속 수업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예민하십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교는 공립이랑 사립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공교육 체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과학고등학교 영지의 학교 이런 데와 일반 그 사립학교나 예. 또 공립학교랑은 차이가 납니다. 영재 학교나 과학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수업 일수에 대한 게 뭐 지금 코로나19 이전이나 이후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우리가 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예.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의 교육 문제를 놓고요. 광주교대 교육학과 박남기 교수,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의원, 안산동산고 고삼곤 교사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취자들이 또 의견 주신 내용들 이렇게 쭉 보면 학급 과밀학급 해소해야 된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방송통신 초등학교도 만들어야 된다. 한 몇 주 저는 정서적 공감, 예. 정서적 경험 이게 초등학교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디지털이라는 부분에서 고민할 수 있지만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을 우리가 비대면 수업이 아니고 대면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건 정서적인 부분이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관계를 배우고 그 속에서 또 인성이라는 부분을 또 자연스럽게 또 얻고 이런 정서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저는 비대면보다는 대면으로 가야 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합의된 거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아야 될 건가. 네네.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또 만들어 갈 건가. 예.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한 전문가와 그리고 또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초등학교는 대면 교육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예.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전적으로 공감을 예. 하는데 예. 아까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초등학교의 특성은 물론 있는데 또한 특수한 조건에 있는 친구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어떤 보완제적 성격의 그런 교육들은 필요하다. 네. 그다음에 또 기존 이제 그 대면 교육 안에서도 이제 온라인 교육의 어떤 질 높음을 추구하는 또 이런 양방향으로의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네. 그럼 관련해서 또 강덕구 의원님께서 예. 아예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책의 방향을 확 잡아야 되는 그런 게 있다. 따라서 교육 불평등 해소 법안 그다음에 기본법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책의 기초틀을 이루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발의를 하고 제안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예, 말씀 좀 주시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공교육이 나중에는 사회 불평등을 고착화시키고 그리고 사회 불평등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 라고 해서 불평등 해소에 관련된 부분을 국가가 책무로 해서 5년마다 불평등 관련된 데이터를 조사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불평등 관련된 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도록 하는 것을 이번에 법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교육이 이 계층 사다리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제 바람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바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 불평등에 관련된 현황 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교육부 장관이 하고 5년 단위로 하고 그것에 바탕을 둬서 이제 기본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이끄는 것. 그다음에 지자체장들이나 이런 국가가 이런 것들을 의무로서 이제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제 상당히 기본법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또 기초학력 보장 법안도 발의하셨다면서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상대적으로 교육에 관심이 높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제력 있는 부모들을 만난 아이들은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 띄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은 그런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과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는 것 이게 기초학력 보장 법안의 가장 큰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학력 기도에 대한 학부모의 거부감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작년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초중고 학습 부진 학생에 관한 연구 결과 초등교사 약 65% 그리고 중학교 교사 31%가
학생 학부모가 낙인이라고 생각해서 기초학력 지도 동의를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인 효과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섬세하게 고려해야 될 필요가 당연히 그러나 단순히 거부한다고 방관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이게 맞는 건지 어쨌거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스템 차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낙인되지 않도록 하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뭐 이래서 제가 기초학력 보장법을 만든 겁니다. 답변 형식으로 마지막 발언 강덕구 의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작년 한 해 다들 힘들었습니다. 한편으로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이 오기 직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19에서 교육계에서도 여러 가지 혼란을 겪으면서 아픔 속에서도 저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곰곰이 되돌아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공교육이 나름 참 의미가 있었구나. 공교육이 참 존재감 있는 존재였구나. 이런 걸 또 느끼는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해 공교육이 정상화돼서 우리 교육의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특히 학습 격차 해소 그리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교육의 미래를 좀 더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교육 관계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